네, 프라임 라이브입니다. 양시장 하방으로 방향성을 돌렸습니다.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S 민주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주 초반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뒤로 하고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된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지금 이 시점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보면은 장중에 이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고, 코스닥도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있고 있어. 다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어제 강한 반등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간 급등했던 만큼이나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흐름은 당연한 흐름이고,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상승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포모성 수급 쏠림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들이 없었기에 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건강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도 또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은 바로 미국의 매크로 지표죠. 어젯밤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를 보면은 민간 고용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ISM 서비스업 고용 지수도 하락을 하면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다소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만 놓고 본다면 연준의 이제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이고 같이 발표된 ISM 서비스업 물가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이제 고용 둔화는 되고 있지만 서비스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도 금리 정책을 쉽게 또 결정하기는 어려울 테고 일부 연준 인사들도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고용 보고서 물가 지표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고용이 조금 둔화되는 것보다 그 둔화가 임금과 서비스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인데 만약 이제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에서 고용은 적당히 둔화되고 물가도 안정이 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의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해줄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방향보다 자금이 또 어디로 이동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뭐 한 섹터만 계속 붙잡고 방향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또 아니죠. 일단은 뭐 반도체도 쉬어가면서 일부 로봇이라던가 전력, 조선, 바이오 이런 낙폭이 컸던 업종 쪽으로 수급들이 도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기존 주도주로 이렇게 자금들이 들어오다가도 나가면서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오른 업종을 막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다시 한번 순환매가 들어올 업종 그리고 종목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나 수급이죠. 이것에 대한 연속성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테마만 형성됐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실제로 매수를 이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실적과 수주가 뒷받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AI 데이터 센터 투자라던가 HBM 수요 증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상용화 기대감이 붙어줄 수 있고 원전은 뭐 미국의 SMR 신규 원전 모멘텀이라던가 바이오는 기술 수출, 인상 이벤트들 꾸준히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기업들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요. 결국 지금 시장은 지수보다도 중요한 거는 역시나 장세입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이미 아직 덜 오른 종목들 그리고 수급과 실적이 함께 따라올 종목들을 선점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역시나 시장이 단단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 QR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흐름 맞춰서 계속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 받아보시려면 QR코드 참고하셔서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숨고르기에 들어간 시장이다라고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매크로 지표들 그리고 수급의 연속성이 또 시장을 받쳐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섹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건설 살펴보겠습니다. 비주택 부분이 조명을 받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 플랜트 이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즘 수급 쏠림이 좀 완화됐잖아요. 순환매 장세 속에서 건설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건설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일단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 속에서 낙폭이 커졌던 종목들 위주로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또 건설주가 강했었던 이유는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시공 물량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원전 건설 확대에 대한 움직임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또 쉬어가다 보니까 호재거리가 있는 수급의 이동도 나타나주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만의 방향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니고 역시나 AI라는 큰 틀 중심으로 살아있는 산업군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부각되면서 이제는 건설업종이 데이터 센터 건물 하나만 짓는다고 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고 변전소 그리고 송배전 설비, 냉각 시스템, 산업 플랜트까지 함께 구축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결국 이제 AI 투자가 늘어나는 날수록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들, 전력 인프라 투자도 계속 확대가 되는 분위기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이제 결국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또 필수이기 때문에 원전 그리고 플랜트 시장도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원전, 플랜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았고 여기 이제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도 커지면서 이 복구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지금 유가 상승의 플랜트 도시개발 발주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서 상승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반도체 AI 관련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건설주도 자연스럽게 또 소외가 되었었던 부분이에요. 즉 이제 업황이 급하게 나빠져서가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다른 업종으로 또 이동을 하면서 낙폭을 좀 키웠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업종보다는 낙폭이 조금 컸었던 업종으로 순환매가 돌기 시작했고요. 건설주도 바로 그 흐름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중동 리스크 같은 그 큰 변수보다는 결국에는 본질을 계속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제 미국 원전 건설 기대감까지 계속 붙다 보니까 건설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 하나가 계속해서 생기는 셈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건설주 강세도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에 대한 매력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원전 플랜트 투자 기대가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순환매를 같이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건설주가 움직인 것도 결론적으로 중장기 모멘텀이 시장에 다시 한번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방에서도 또 선점한 GS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익 구간들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S건설도 차트 보시면 잠깐 짚고 넘어가자라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일단은 슈팅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동안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급 풀링으로 인해서 눌려 있었던 흐름에서 다시 한번 이 과한 낙폭 이후에 반등도 과하게 만들어주면서 가격을 다시 한번 되찾아 놓고 있었어요. 근데 기존만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듯한 흐름들이 만들어졌지만 이후에는 약간 조금 깊게 빠졌었다. 다만 이제 오늘의 반등과 함께 이 상단 그리고 이 중간 지점에서 안착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 대응에 있어서도 충분히 수익 구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건설주들도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 당시에 막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고점 찍고 막 올라가는 시장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수급들이 돌아가기 시작한 시점에서 여전히 이제 낙폭가될 종목들 많고요. 저점에서 선점할 수 있는 공략 종목들 열려 있기 때문에 기회 한번 잡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 동시에 모멘텀이 확실한 섹터가 조명을 받고 있네요. 건설 섹터 지켜봤습니다.